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르단과 스페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84위의 요르단입니다.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최종 예선도 가지 못하고 2차 예선에서 3위로 탈락했습니다.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승점과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쿠웨이트와 호주에게 덜미를 잡히는 등 각 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들에게 고전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페인과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템팩 형식으로 나서다가 역습 한 방을 노리는 방식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전방 전력이 나름대로 괜찮은 편인데 다르두루가 101경기 32골로 순도 높은 결정력을 꾸준히 보여왔고 타마리도 벨기에에서 활약하면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력입니다. 다만 유럽파도 유럽 하브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상대 수비진과의 퀄리티 차이를 감안했을 때 공격적으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피파 랭킹 7위의 스페인입니다. 유럽 지역 예선 B조 1위로 무난하게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근 메이저 대회인 유로 2020 4강, 네이션스리그 파이널 진출 등 전성기 시절의 야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전력의 상태입니다. 월드컵에서도 독일과 함께 조 2강으로 분류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중앙 전력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 2020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전방 파괴력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파티는 부상으로 인해 소속팀에서도 출전 기회가 많지 않고 페란도 오프 더블에 비해 슈팅 능력치는 좋지 못합니다. 그나마 모라타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중앙 장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요르단의 템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숙제가 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라모스, 데헤아, 모레노, 티아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큰 데다 스페인 특유의 점유율 축구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전히 중앙 전력에 비해 공격진의 활약상은 부족한 편이고 요르단도 스페인을 상대로 공격적인 성과를 거의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스페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모로코와 조지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2위의 모로코입니다. 상당히 쉽게 아프리카 예선을 돌파했습니다. 아프리카 팀 중에서는 선수층이 상당히 두꺼운 쪽에 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증명하듯이 2차 예선에서도 6승으로 가볍게 1위를 차지했고 최종 예선 상대인 콩고 민주공화국을 5대2로 대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요, 벨한다, 파즈르, 타랍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78위의 조지아입니다. 유럽 내에서는 하위권 전력 입니다. 그러나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조 1위로 B리그로 승격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스웨덴의 발목을 잡는 등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공격의 핵이 되어줄 선수는 역시 흐비차인데요. 올 시즌 세리에에서 가장 핫한 히트 상품인 상태고 국대에서도 19경기 10골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자는요, 그빌리아, 카카바제, 카저이쉬빌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이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은 있으나 조지아와 모로코의 객관적인 차이가 큰 상황에서는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흡이차의 컨디션을 장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모로코가 조지아보다는 훨씬 우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모로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53위의 루마니아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북마케도니아에게도 밀리면서 PO 진출조차 해내지 못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꼴찌를 기록하면서 강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1위 보스니아를 제외한 세 나라가 서로 물고 물리는 양상이었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죠. 빈약한 공격력은 문제입니다. 월드컵조에서도 북마케도니아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조 3위로 밀리는 원인이 되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6경기 6득점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결정자는요, 키리케슈, 막심, 토스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63위의 슬로베니아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조 4위로 탈락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그나마 스웨덴을 따돌리면서 리그 B 잔류에는 성공했습니다. 일리치치, 오블락이 있긴 하나 키프로스 원정에서도 패하는 등 다른 선수들이 이들을 잘 받쳐주진 못했죠. 그러나 일리치치가 이번 엔트리에는 제외되면서 필드에서 공격적인 성과를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전방 자원 5명을 뽑았는데 이 중 A매치에서 5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선수는 스포라르 한 명뿐입니다. 그나마 체르니고이, 로브리츠가 배치되어 있는 미드필더 라인에 기대를 더 걸어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일리치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월드컵 예선에서 키프로스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하는 등 경기력 기복이 꽤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니아가 근소하게나마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로마니아도 확실하게 북마케도니아를 잡아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몬테네그로와 슬로바키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9위의 몬테네그로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네덜란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결국 조 4위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루마니아와의 경쟁 끝에 리그 B에 잔류하면서 자존심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비치, 마루시치가 버티고 있는 수비진이 장점입니다.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루마니아와의 승점과 득점이 같았으나 실점에서 앞서면서 리그 B에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요베티치, 무고사가 기대를 모아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결정자는요, 베시라흐, 코소비치, 시미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55위의 슬로바키아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C조의 잔류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게 밀리면서 조 3위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원정길이 험한 국가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월드컵부터 확실하게 상대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실망 그 자체인데요. 키프로스와 몰타를 상대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경기를 펼치면서 무승부를 거두었고 조 3위에 머무르면서 월드컵 탈락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엔트리에도 전방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루스낙과 마기 모두 제외되면서 신예 선수들 위주로 공격진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자는요, 기욤베르, 바이스, 그레구시, 루스낙, 막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식과 로보트카가 배치되어 있는 슬로바키아 중원의 퀄리티가 상당하고 수비진도 슈크리니아가 있어서 상대의 직선적인 제공권 장악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원정이지만 슬로바키아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마케도니아와 핀란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5위의 북마케도니아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조 3위로 겨우 리그 C의 잔류입니다. 그러나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를 격파하는 등 가지고 있는 저력과 수비력만큼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예선 3경기에서는 독일을 2대1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공격보다는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10경기 11실점으로 전력에 비하면 꽤 훌륭한 성과를 냈는데 유명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리오스키를 필두로 조직력을 잘 갖춘 편이고 유사시에는 템백 형식으로 나서면서 상대 공격을 최대한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중원에서는 엘마스, 공격에서는 네스토로브스키가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트라코프스키가 명단에서 빠졌고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기조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진에서 성과를 크게 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전은요, 하사니, 트라지코프스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56위의 핀란드입니다. 가장 아쉽게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유럽 국가입니다. 프랑스에 이어 2위 자리를 사수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뒷심에 밀렸고 마지막 경기에서 하필 프랑스를 만나 패하면서 순위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로에서도 지적되었던 단점인 뒷심 부족이 발목을 잡은 셈이죠. 베테랑 유럽파 선수들을 제법 제외하고 A매치 경험이 없는 젊은 선수들을 꽤 발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드, 흐라데츠키 등 중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도 다수 포함되면서 신구 조화가 꽤 좋은 엔트리를 꾸린 상태입니다. 포키의 제외가 꽤 낯선 모습이긴 하지만 포지안 팔로가 배치되어 있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계산입니다. 다만 네이션스 리그에서 포키가 3골을 넣는 등 국대 내에서 존재감을 아직도 크게 보여주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포키, 쉴러, 카마라, 우로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수비벽은 독일과 이탈리아도 패퇴시켰을 만큼 강력한 수준입니다. 북마케도니아가 중원과 공격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어 전력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